여러분들 편입 카페 같은 거 가서 보시면 뭐 2개월 만에 혹은 뭐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공부하고 합격했어요 뭐 이런 그 합격 수기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뻥이에요, 뻥.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체능 고롱이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편입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편입 능구렁이 버전으로 이제 한번 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편입학 시험을 좀 오랫동안 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편입학을 합격을 하고 지금 2024학년도 건국대학교에 편입학 합격을 해서 학교를 이제 다닐 예정이에요. 오늘이 날짜가 2월 15일인데 오늘 그 편입학 학점 인정에 대해서 교수님 면담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학교를 다녀오는 길이에요. 지금 학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교수님 면담 일정을 좀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오전에 일정이 있던 거를 뒤로 빼가지고 좀 시간이 남게 돼서 지금 사실 이 촬영을 한번 해볼까? 편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서 지금 카메라를 켰거든요. 그래서 한번 편입학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고 이제 오후에 일정을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을 만나 뵙고 오는 자리라서 좀 이제 깔끔하게 입었는데 괜히 옷 벗고 누워있다가 가는 것보다 우선 편입학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편입학에 대한 제 편입 스펙, 베이스, 뭐 학교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학점은 몇 점이었고 그 다음에 제 원래 영어 실력은 몇 점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편입을 추천하는 대상 혹은 이제 노베이스를 보는 기준, 이제 노베이스 혹은 유베이스에 대한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쨌든 편입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긴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공부를 했던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사실 편입을 또 준비하시는 그런 편입 준비생, 편입하려고 하시는, 편입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공부에 대한 팁 같은 거 뭐 그런 거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학원 강사님들 추천을 하려고 해요. 그 요즘에 옛날에는 다 됐었는데 그 편입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그 편입 카페가 있잖아요. 독편사라고. 그 독편사 카페에 이제 편입 강사에 대한 비방이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초성으로도 이제 그 강사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길래 그냥 그 편입 카페에다가 제 합격 수기를 쓰는 것보다 그냥 제 영상으로 편하게 어떤 강사가 좋았고 어떤 강사는 별로였다 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편입 스펙, 편입 스펙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편입 합격 하신 분들 사이에서 편입 스펙이라고 제 전적대, 학점, 그 다음에 영어가 기존에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 편입 스펙은 경기권에 있는 4년제 대학이었어요. 신한대학교라고 의정부에 있는 대학인데 학점은 2.75점이었습니다. 4.5 만점에 2.75점이니까 굉장히 낮았죠.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이제 학점을 많이 안 챙겼기도 했고 3, 4학년 때도 그렇게 학점에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또 과 자체도 공연예술학과다 보니 학점보다는 좀 다른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공연을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공연에 좀 더 재밌게 학교 생활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양 같은 경우는 학점을 다 이제 학사경고만 받지 말자, 학고만 받지 말자가 목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학점이 낮았어요. 그래서 조금 전략적으로 학점을 안 보는, 전적대학교 학점을 안 보는 학교들에 많이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편입 카페 같은 거 가서 보시면 뭐 2개월 만에 혹은 뭐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공부하고 합격했어요 뭐 이런 그 합격 수기들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뻥이에요. 물론 그분들 그만큼 공부하시고 4개월 만에 합격을 하셨겠지만 그 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것일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제 노베이스 분들, 저같이 노베이스였던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찍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편입시험이 제가 보기에는
뭐 보통 1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1년 안에 준비를 해도 일반 문과, 일문 같은 경우에는 뭐 5일킬도 허다해요. 혹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현혹되시거나 그런 거에 좀 낚이시지 마시고 일단 자기 객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가 유베이스인지 노베이스인지 그거부터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를 파악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 잘 들으시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꼭 한번 자기가 노베이스인지 유베이스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편입을 시작하게 될 공부 기간이라던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를 그때 판단을 하셔야지 누구는 내 친구는 2달 공부하고 됐다는데? 2달 공부하고 한양대 붙었다는데? 3달 공부하고 성균관대 붙었다는데? 여러분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랬으면 누구나 다 편입을 했겠죠. 저는 노베이스 기준을 편입학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에서 평균 50점 정도인 시험 중에 40점 이하면 무조건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능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으로 베이스를 따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편입학 학원 모의고사 평균이 60점이면 어떡해요? 그럼 더 낮은 점수면 더 노베이스겠죠? 당연히. 그래서 평균보다 10점에서 15점 이상 아래라면 정말 노베이스라고 그걸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본인 객관화 혹은 자기 평가가 좀 확실하게 돼야 편입학에서 합격할 확률도 훨씬 높아진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어떤 학원을 다녔고 어떤 선생님이 좋았고 어떤 선생님이 별로였고 그리고 학교는 어떻게 시험을 보러 다녔고 어디 합격을 했고 어디에는 좀 저랑 어려웠던 시험이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편입학을 결정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 편입시험을 좀 되게 오랫동안 봤어요. 제가 제 편입 스토리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학사 편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학사 편입 일반 문과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2014년도에 1학년으로 입학한 1사학번이에요. 1사학번인데 제가 1학년, 2학년, 14년, 15년을 학교를 다니고 16년, 17년을 군대를 갔다 오고 18년, 19년을 3, 4학년을 해서 2020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2020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해서 19년도 12월에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을 할 때는 졸업식도 없어지고 그냥 흉흉하게 이제 끝났어요. 세상이 좀 흉흉해졌는데 뭐 이제 9시면 다 학원 가라던가 뭐 음식점이라던가 술집이라던가 이런 자영업 하시는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뭐 딱히 할 게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제가 졸업하고 나서 딱히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어디 뭐 취직을 하기에도 좀 학과라던가 스펙이라던가 이런 게 좀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1, 2022, 2023, 2024학년도 초반까지 4년 동안 시험을 봤기 때문에 2021학년도 첫 해에 도전해볼 때는 광운대 하나 이제 붙은 건데 사실 광운대도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예비가 12번이었어요. 예비가 12번이었고 4명 뽑는 학과였어요. 4명. 이제 광운대를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광운대는 그 학사 편입을 좀 특이하게 뽑아요. 외대도 그렇게 뽑죠. 이렇게 그 TO가 있는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고 점수가 좀 높더라도 이미 이 TO가 꽉 차 있으면 못 들어가는 형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하여튼 특이하게 돼 있는데 광운대가 제가 합격하기 전해에는 예비가 4명인가 3번인가 4번까지밖에 안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12번이었으니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또 발표도 마지막이었어요. 광운대가 발표도 거의 마지막이었는데 아유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전화도 못 받습니다. 제가 이제 전화도 기대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안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자고 있었는데 심지어 어머님도 전화를 못 받았대요.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 집 전화가 없는데 요즘엔 집에다 전화를 잘 안 놓잖아요. 집 전화가 거의 다 잘 없잖아요. 저희 가게 전화를 입력을 해놨는데 가게 알바생이 받고 광운대에서 전화 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광운대 전화를 받고 합격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기뻤죠. 일단 원하는 학과이기도 했고 광운대 학교도 너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신한대학교 다녔던 제 입장에서는 좋은 학교였고 이제 광운대를 합격을 했는데 왜 졸업을 하지 않았냐는 이제 뭐 다음 제가 과외 능구렁이도 찍을 건데 그 과외하는 편에서 또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광운대를 합격하고 나서 제가 영어 과외를 시작을 했는데 과외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계속해서 과외 그 문의가 들어왔고 제가 가격을 올려도 더 잘 들어왔고 했기에 제가 좀 잠시 휴학을 하고 그리고 그때 조금 그 학과가 조금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 컴퓨터 다루는 그 수업이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편입학을 도전하면서 아직 돈도 모아놓은 게 별로 없는데 돈을 좀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에 과외를 뭐 9탕, 10탕, 9명, 10명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월화수목금토일 다 과외만 하고 이제 다른 아르바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모아서 독립도 하고 되게 그렇게 하면서 영어 실력이 더 늘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동국대도 숭실대도 1차를 합격했기 때문에 나 한 번 더 시험보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어차피 돈을 벌면서 돈을 영어 과외로 하면서 버는데 그럼 영어 실력이 떨어지진 않을 테고 기회비용이라던가 시간이 줄진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한 번 더 도전해보지 라는 생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학교를 자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께도 말씀 안 드렸어요. 자퇴했다고. 그냥 혼자 두 달 안에 자퇴하면 등록금의 3분의 2인가를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록금을 받고 자취하는데 좀 더 보태서 쓰고 네, 지금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또 이거 보면 또 아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영어 과외를 해서 제가 1년을 더 준비하게 됩니다. 그 영어 과외를 할 동안 고3들도 굉장히 많았고 거의 다 고등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 독해 실력이 좀 훨씬 더 늘었어요. 그리고 구문 독해 실력 이런 걸 제가 찬찬히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게 더 자신감이 생겼던 거죠. 그게 패착이었습니다. 두 번째, 2022학년도에 시험을 봤던 가장 큰 패착은 제가 모든 학교를 영어 영문학과로 지원을 합니다. 제가 영어에 미친 자신감이 붙었나봐요. 그 정도 실력이 아닌데 서강대부터 그리고 또 광운대보다는 위로 가고 싶다는 생각에 광운대보다 다 이제 위에 학교들만 넣었어요. 그래서 영어영문학과를 쭉 썼는데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가 영어영문학과 예비 1번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예비 6번 뭐 이 정도 됐는데 딱 제 앞에서 제가 예비 1번으로 딱 끊겼어요. 숭실대학교랑 세종대학교가. 근데 알고 보니까 올 영문으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영어영문학과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같은 분들이랑 모든 학교를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분들보다는 영어 실력이 낮았고 못했기 때문에 비슷한 예비번호를 계속 받았던 거고 제 위에 분들이 똑같은 분들이 다 빠져나갔던 거예요. 결국에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영어 영문이랑 경영은 정말 편입 중에서도 어렵구나. 올 경영 쓰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 참고하시라고 말씀 일부러 드리는 거예요.
올 경영이나 올 영문을 쓰시는 분들은 보통 다 같은 경쟁자끼리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으시기 때문에 정말 본인에 대한 실력이 좀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고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구나, 혹은 그렇지 않다면 타 학교들 몇 과 정도는 좀 낮춰서 써야겠구나, 학과를 바꿔서 써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 그렇게 해서 2022학년도 두 번째 해에 시험은 다 떨어졌어요. 예비 1번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상실감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과외는 계속 잘 됐고 과외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자, 첫 번째 해는 웬만한 인서울 학교를 다 썼지만 두 번째 해는 광운대 학교보다는 높은 데를 가고 싶다는 생각에 몇 개 학교를 안 썼어요. 그리고 전적대 학교를 많이 보는 학교도 안 썼어요. 전적대 학교에 학점을 많이 보는 학교, 예를 들면 동국대 같은 경우는 1차 합격을 한 후에 학점을 꽤 많이 반영을 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제가 동국대 학교를 첫 해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1차 붙고. 그래서 그냥 일부러 원서비도 아깝고 해가지고 안 썼단 말이에요. 세 번째 2023학년도에는 그때는, 자, 그러니까 제가 4년 동안 편입시험을 봤다고 하는데 4년 동안 풀로 준비해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절대 이제 여러분들에게 3년, 4년 동안 포기하지 말고 시험을 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지금 나이에 혹은 지금 상황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기회비용이 아깝지 않다, 그 정도로 후회하지 않을 정도이다 지금 상황이, 그럴 때 한번 쓰셨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쭉 학원을 다녔거나 첫 해에 7개월을 학원을 다녔지만 쭉 학원을 계속해서 다녔거나 쭉 공부를 했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영어는 계속해서 그냥 수능 시험을 계속, 수능 모의고사를 과외하면서 계속 익히고 있었고 했기 때문에 편입시험 보기 한 전날이나 전전날에 영어 단어책만 조금 보고 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문법이나 이런 거는 이제 수능 영어에 나오는 문법 정도까지만 알고 갔어요. 더 디테일하게 영어 문법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뭐 좀 오만했던 것 같아요. 좀 자만하고 오만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3년차 때쯤에는 그때도 여전히 과외가 잘 되니 이거 굳이 편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3년차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단국대학교의 체육교육과가 TU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예체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그 예술체육 계열의 그런 과목들 혹은 예술체육 계열의 대부분의 운동이라던가 이런 걸, 예술이라던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게 일을 하고 또 예술계는 되게 불안정하다 보니 좀 안정적이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국대학교의 모집 요강을 봤는데 체육교육과가 6명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례적으로 많이 뽑는 숫자였어요. 원래 체육교육과 1명, 2명 정도밖에 안 뽑았었거든요. 6명이나 뽑고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의 기출점수를 풀어봤을 때는 제가 거의 80점대에서 90점대가 나왔기 때문에 단국대학교는 그 합격 컷이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는데 5, 60점대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압도적으로 제가 합격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기 준비를 한 달 정도 이제 바짝 어디 학원에 가서 실기를 준비하고 가게 됩니다. 사실 세 번째 해는 그 학교 단국대학교 한 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편입시험을 봤다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그 단국대학교 시험을 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획했던 게, 제가 예술계학교 학교를 졸업하고 체육계학교를 졸업해서 예체능 구렁이라는 이런 유튜브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도 그때예요. 사실 그때 이 단국대학교를 지원할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단국대학교도 제가 평소에 실기 준비할 때는 되게 잘 했었는데 단국대학교 실기에서 조금 미끄러져서 단국대학교도 예비 1번으로 끝이 납니다. 좀 좌절스럽죠. 이게 내가 광운대를 괜히 자퇴했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니 여러분 지금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할 말이 너무 많고 다른 분들 편입학 수기, 합격 수기 이런 그 영상을 봐도 막 40분, 50분짜리 이제 영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진짜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1탄 하고 뭐 2탄, 3탄 이런 식으로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또 아마 영상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편입 능구렁이는 한 1탄, 2탄, 3탄 정도까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제가 정말 영상 하나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다 담아가지고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썰도 많고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했었던 과정이라던가 제 심리라던가 혹은 유베이스, 노베이스들만의 따로 공부법이라던가 그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던가 어떤 게 더 중요할까라던가 이런 게 너무 이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대한 이것저것 썰을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보겠지만 아무튼 사실 제가 학원 반 이제 선택하실 때 팁을 드리자면